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땡스기빙 데이인 오늘 미국 대통령은 해외 파병된 미군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충분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게 될 터키의 현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설이 눈에 띕니다. 와일드 터키들은 사람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의 큰 쇼핑몰들은 온라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스낵과 요가, 24시간 픽업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 X 판매 하루 전에 한국 애플 본사를 급습했다고 세계 언론이 전합니다. 공화당들은 오늘 가족과 만나 정치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민주당은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연방 하원 의원이 도색 잡지 수준의 자신의 사진을 여성에게 보냈다 공개된 뒤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공개한 여성을 비난합니다. 혼자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리스 피플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 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은 홈리스 피플에게 2,000배 이상의 돈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해피 할러데이, 해피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는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한 10분쯤 전에 평소에 잘 서로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하는 줄 모르고 이 땡스기빙 데이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플로리다주에서 해양경비대원들인가요? 네. And the stock market on Friday hit the all-time high. The highest it's ever been. 네, 금요일에 그 주식시장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 하면서 지금 해양경비대원들과 함께 아주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가긴 했지만 직접 그 해양경비대의 그 어떤 본부겠죠. 그 오피스를 방문을 해서 좀 전에 잠깐 들어보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또 그 해외에 파병된 미군들과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그 메시지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올 때는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아주 그 뷰티풀한 컷이 될 겁니다. We love you 하고 그 대통령도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드러운 얘기부터 전할까요? 이 터키 칠면조 고기가요. 사람들 접시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집의 뒤뜰이라든가 지붕 위에 앉아 있다던가 그 미니아폴리스에서 지난달 5마리의 그 터키들이 그 집들이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골목을 막 그 터키가 몸집이 크잖아요. 걸어다니는 그런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던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요리 시작은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플라스틱 백에 들어있는 슈퍼마켓에서 그 터키를 사게 되는데 날개는 이미 없죠. 그런데 이제 와일드 터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자란 그 팩토리 팜 그 터키가 아니라 그런 그 프리 케이지에서 케이지가 아니고 케이지도 없는 곳에서 자란 와일드 터키가 지금 굉장히 뉴 잉글랜드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사람들 가까이에 자꾸만 내려와서 마치 그 카요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인간과 대립까지 있다. 조금 무섭죠. 실제로 인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여성인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 터키의 날개가 다 온방에 있고 피도 있고 이거 뭐지? 이유는 누가 알겠어요? 그 터키에게 물어볼까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려서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카펫도 깔아야지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동물이나 이 가금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칠면조나 그 치킨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1950년부터 와일드 터키가 너무 숫자가 모자라니까 퍼시픽 노스 웨스트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와일드
터키를 이제 많이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이제 그 자신들도 뭐 후손 자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터키들도 뭔가 뭐 아이들을 낳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주를 빼고 모든 주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미국에 620만 마리의 뭐 공장에서 기른 것이 아니라 와일드 터키가 있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30만 마리밖에 안 됐는데 뭐 5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터키들이 도시 주변에서 사는 적응력이 너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살짜리 아이들이 뭐 미니아폴리스 같은 데서 집에서 바깥을 이렇게 보고 데디 데디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가보면은 21마리의 아주 큰 그 터키가 뒤뜰에서 한 반 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사라진다던가 어떤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암컷이 20파운드 30파운드고 뭐 수컷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마치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처럼 그러는 겁니다. 트래픽도 아랑곳하지 않죠. 눈이 녹기 시작할 때 미네소타에 전혀 이제 그 뭐 사거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뭐 터키 하면은 텍사스주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뭐 50만 마리 정도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이언트 딴따다단딴 짜다단 하는 그 이제 누구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왔던 그 영화에도 그 터키 이렇게 구이하고 하는 거 집에서 기르던 거 잡아서 하고 울었던 그런 장면 생각나는데 그 텍사스가 터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래스카가 아니겠죠. 알라바마겠죠. 캔사스, 위스콘신 이런 순서인데 보스턴에도 요즘은 길에 가다 보면은 자동차에 그 뭐 터키들이 본인들이 그 어떤 그 자연의 섭리에 따른 활동을 하고 싶으면은 자동차를 다 더럽혀 놓고 오죽도 목소리가 커요. 좀 시끄럽잖아요.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새벽 한 3시 30분쯤에 20마리의 터키들이 왁자지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타임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오와주에서 블러피트라는 시의회가 활을 사용해서 이제 그 와일드 터키를 사냥하는 것을 허용을 했답니다.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워싱턴주도 그렇습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터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보스턴 인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웹사이트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그 큰 몸집 큰 터키들과 딱 마주했을 때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곰이나 마찬가지로 뭐 곰 만나면 지그재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몸이 더 크니까 뒤돌아서서 도망치지 말고 터키 쪽으로 아주 확신 있게 내가 너보다 더 크지? 힘도 더 세.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있겠어? 하고 걸어가야지만 이제 터키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이제 살짝 그 길을 죽인답니다. 짝짓기 시즌에는 완전히 뭐 네브라스카 오마하 같은 데서도 막 거리를 막고 러시아워에 거기서 다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뭐 슈슈 하고 쫓아야지 되고 요즘 완전히 그 도시에도 이렇게 와일드 터키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에 어떤 게 실렸냐면 땡스기빙 데이 터키들의 현실입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미국 사람들이 460만 마리의 터키를 먹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에는 얼마만큼입니까? 미국 인구보다도 많네요. 2억 4,500만 마리의 터키를 먹는데 이런 터키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공장처럼 그 팩토리 팜스에서 길러진 거죠. 부리도 다 잘라내고 요즘은 뭐 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뭐 캘리포니아도 조금 공간을 넓혀주고 하지만 연방적으로 연방법에서 통일된 거는 없어요. 이런 그 터키하고 치킨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치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공장에서 힘들게 사는데 지금 그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 너무 평소에 힘들게 살고 게다 대고 자라기는 또 오죽 빨리 자라야죠. 그래서 이제 터키가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목도 아프고 다리도 뒤뚱뒤뚱하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터키 고기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47일 정도 그 즈음에 이제 이미 사람들의 그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A 타임스 사설은 사람이 터키와 치킨을 좀 덜 먹는 게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좀 그들을 좀 덜 학대하는 게 되겠다 하고. 그러면 이 터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동물보호협회 등과 요즘에 많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인데요. 어차피 먹기는 먹되 터키를 더 좋은 컨디션에서 살게 해주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공간이라는 것은 빛도 좀 있고 공기도 그 공간도 넓혀주고 부리도 잘라버린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숨 끊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스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뭐 마취제 같은 것을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펄듀 팜사를 포함을 해서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것도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버거킹이라든가 서브웨이에 그 터키 샌드위치 많이 팔리잖아요. 엠트랙, 또 그 빵가게, 파네라 같은 곳에서 우리 그렇게 공장에서 아주 그 잔혹한 상황에서 자라난 터키를 여러분들께 서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회사가 한 70군데 정도 되고, 그 목표는 2024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다 그 만든다는 것인데,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터키를 그 기르는 그런 그 회사에서도 조금 더 빨리 먹을 때 먹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설도 나왔고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은 땡스기빙 데이에 무얼 축하할까, 이런 제목인데, 땡스기빙 데이라는 게 뭐 제일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인디안들과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칠면조, 옥수수, 뭐 펌킨,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나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해서 따뜻함, 가족, 신앙의 상징이라는 거죠. 물론 뭐 기원 자체야 기독교이긴 하지만 이제는 갈수록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합쳐지고, 또 미국에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믹스앤매치가 되는 건데, 퍼레이드, 풋볼보다는 역시 뭐니 해도 땡스기빙 데이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하나를 쭉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태생의 이슬람교 신자인 작가 그 사디아 파루기 씨가 얘기하기를, 본인은 그 파키스탄이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이 땡스기빙 데이 때 뭐 가족을 만나고 조금 뭐 뻔한 일도 하고 감사하고 하긴 하지만 터키는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힌두교를 믿는 어떤 작가요, 그 소미아 아리아 하스라는 그 작가의 얘기도 하고, 힌두교 신자들도 뭐 사회 평등이라든가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터키는 먹지 않지만 뭐 펌킨 파이, 그리고 차이티를 그러니까 스토브에서 끓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달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부디스트 소사이어티, 불교 협회에서 웹사이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고기 없는 땡스기빙 데이 음식, 이런 그 다른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그 종교의 사람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링컨이 이제 1863년도를 11월에 63년에 11월에 마지막 목요일을 정말로 그 땡스기빙 데이로 하면서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가 1941년도에 이제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로 땡스기빙 데이가 바뀌었는데, 링컨도 이제 바이블, 성경 뭐 이런 것, 또 엑소더스, 출애굽기에서 뭐 이방인을 잘못 대우하지 말고 또 압박하지 말아라, 너도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링컨도 강조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링컨조차 갓을 언급을 했지만 추수감사절 선포에서는 특별한 종교를 말하지는 않았다 하면서, 우리 모두 땡스기빙 데이 그 테이블에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다 그 환영하자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 그 와일드 터키를 말씀드리면서요, 한 그 업저버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와일드 터키가 마켓에서 파는 공장에서 그 길러진 터키에게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 터키가 아니야. 날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그 스스로 너희 아이들도 새끼들도 낳지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이 점점 그 잔혹하게 이제 그 마켓에 있는 터키를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잔혹하게 처우를 하고 하니까 이 와일드 터키들이 드디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마침 그래서 도시로 참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래서 마치 그 마켓에 있는 터키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것인 양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그 길도 어디 전세 낸 것처럼 막 포진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그 날개도 막 내버려 두고 그 집 카펫도 다시 이제 그 치우게 하고 페인트 칠도 하게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막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해서 루머가 있는데요. 이 미네소타에 그 루머가 있는데, 미네소타에 좀 전에 전해드린 그 스토리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와일드 터키들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그 모임들, 그룹들을 gang of wild turkey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gang of wild turkeys들이 어떤 집을 타겟으로 해서 오늘 땡스기빙 데이 때 시위를 한다는 루머가 있다 하는 한 그 업저버의 얘기가 제가 생각이 막 방송을 하면서 났어요. 그 업저버의 그 라스트 네임은 강이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고요. 방송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업저버의 이 관찰 그 포커스는 한 10분 전에 마련이 됐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카요리가 막 내려와서 막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네 마리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한대요. 그리고 뭔가 작은 동물을 입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이를 가진 거잖아요. 어디선가 왔겠죠? 개발된 곳으로. 전에는 카요리가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카요리는 야생 카요리니까 원래 그 야생으로 살았던 카요리잖아요. 해서 에휴, 사람이 너무 많이 개발해서 그 애완동물이 희생이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잠시 뒤에 미국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정치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은 요즘 너무 좋아한대요. 트럼프 대통령 팬들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뭘 준비한다는데 뭘 준비하는 건가요? 그 사이에 선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화면 돌아오면은 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NPR 방송과 그 PBS 뉴스 아워 아주 그 좋은 두 군데 매체죠. 그리고 메리 스폴이 공동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번에 할러데이 때 58%는 정치 얘기 그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일수록 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공화당 사람들은 재미있고 정보가 있을 거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번 할러데이 때 정치 얘기하는 거 재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43%인데 민주당이 재밌다 하는 사람 52%, 아니요. 공화당이요. 민주당은 28%밖에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민주당은 68% 정도 되거든요. 자,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어제 오후에 새로 나왔고 오늘 이제 레이티스트가 조금 더 붙여졌는데 텍사스에서는 가장 올해 의정활동을 한 3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인 조 바튼, 텍사스주에서도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지역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원 의원이 이번 주 초에, 저는 어제 오후에서야 봤는데 그 소셜 미디어에, 트위터에 누군가가 이게 본인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카운트에서 이 공화당 의원이 35년 동안이나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요 스스로 찍어가지고 다 보이게 그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여성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여성과 2011년도에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하는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의견 교환하다가 워싱턴 DC에서 한 번, 텍사스에서 한 번 만나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성은 이 남성과 이제 또 다른 여자들이 막 개입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때 한 번 그 대화도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보냈었던 것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이 내가 참 판단력이 없었었다. 그 일이 일어났었을 때는 두 번째 부인과 별거 했었던 때인데 별거에서 완전히 그 이혼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여성과 남녀 관계를 맺었던 것은 결혼 중에도 있었었고요. 그 사이에 내가 여러 명의 여성들과 이제 남녀 관계로 실제로 그 신체적인 접촉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추가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이 여성이 이제 그 몰래 두 사람의 관계를 녹음을 한 거예요. 관계를 남자가 끝나자고 했어요. 이 하원 의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만약에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 내가 보냈던 사진 같은 거, 비디오도 보냈어요. 53초짜리. 스스로의 그 본능을 해결하는 장면을 담은 그런 그 비디오를 보냈거든요. 메시지와 함께. 그런 것을, 당신이 이런 것을 공개하면은 나는 의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하고 이제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가 찾아서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인터뷰를 했고, 아무튼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회 경찰이 이런 내용을 다 지금 뭐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어제 당장 이 하원 의원이 데미지 컨트롤 회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연방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동의 없이 그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법이요. 벌 주는 법이 없는데 텍사스주에는 2015년도에 리벤지 금지법이라고 해서 리벤지 그런 사진 금지법이라고 해서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뭐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원 의원이 대뜸하는 말이 거봐라. 이제 이 여성이 그 범죄자다. 나와의 그런 대화를 녹음을 했고 그런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이제 남자가 당신이 그런 것을 공개하면 내가 의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때 그 여성이 한 답변은 아니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Sir 하면서 연방 하원 의원이니까요. 그리고 이 하원 의원은 나는 많은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합의를 하고 가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여성은 뭐 지금은 보복할 뜻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올 텐데 현재 68세입니다. 하원에서 5번째로 올해 의정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또 연방 하원이 2년마다 한 번 그 선거를 치르니까 17번이나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어서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의 의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부의장을 하는데 텍사스가 지역구인인 만큼 굉장히 그 오일 업계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법안으로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낙태는 당연히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에도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패밀리 그 리서치 카운슬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98년도에 빌 클린턴 그 스캔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와 타임즈와 인터뷰한 것을 찾아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와이프와 침대에서 어떻게 하던 다른 파트너들과 어떻게 하던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거짓말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기에만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 정도 말씀드리죠. 뭐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 자체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의 본능을 남자가 해소하는 것을 의원이 셀피로 찍어서 여자에게 보내고 하는 그 53초짜리 비디오는 어디에 올려졌었냐면요. 인포월즈라고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진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헌법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인포월즈는 사실은 음모 이론 웹사이트라고 사람들이 그 보통 그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모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9.12 사태도 뭐 이게 뭐 어땠다, 샌디욱 초등학교 그 총격 사건에서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음모론을 많이 그 내는 웹사이트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어제 이 그 비디오가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은 다시 내려졌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역시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그 올라오는 뉴스들이 속보들이니까는요. 디트로이트가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그 하원 의원, 가장 그 올해 그 하원 의원을 했던 존 코니어 하원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입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서 사설을 통해서 사임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과 같이 그 본인의 마음대로 남녀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다고 결국은 해고당했다 해서 그 여성과 그 합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무실에 공금으로 나갔으니까요. 27,000달러 사임해야지 된다. 세금을 그런 데다가 써. 뭐 이런, 이 사람은 뭐 53년이나 의회에서 일을 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이 내용은 이제 버즈피드가 제일 처음에 보도를 했었고, 또 역시 민주당 의원인 좀 전에 그 텍사스 의원은 공화당이에요. 그 무슨 뭐 사진 보내고 한 의원은. 그리고 알 프랭큰 그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이죠. 여성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그런 얘기를 제보를 했어요. 사진 찍을 때 내 엉덩이를 만졌다. 미네소타주의 여성 정치 모임이 있었을 때 2007년도에 그랬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민주당 기금 모금에서도 엉덩이를 만졌다는 2명 여성 더 나왔고요. 그리고 엘라바마주의 그 로이 모어 후보 그 14살을 포함해서 그 어린이들과 많이 그런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부인도 24살 때 38살이었던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도 10대 때 처음에 딱 이 여성이다 하고 10대 때 만났다고 하던가요. 처음에 이제 저 사람이다 하고 지목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10대 때부터 연관이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같은 공화당 의원인데도 버먼트주의 그 스캇 테일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해군 그 네이비실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어제 이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그 14살 소녀가 내 딸이었다면 내가 지금 로이 모 그 사람 얼굴 나만하지가 않았을 것이다. 뭐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치고 다 해서. 그렇지만 알라바마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할지 투표하지 않을지는 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뉴스들이에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관련돼서 추수감사절과 관련돼서, 그리고 애플 사무실의 그 한국에서의 급습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이제 각 지역 한인타운에서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마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몰이, 특히 큰 몰들도 너무 요즘 어렵답니다. 이제 내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커머스 때문에요. 온라인 때문에요. 해서 어떤 그 쇼핑몰에서는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강아지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준비를 해놓고 있다던가, 뉴욕의 그 블루밍데일 백화점은 요가 클래스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도 노스트룸 백화점은 딱 그 남자 그 옷 파는 가게 앞에 딱 그 전시를 해놨답니다. 뭔가 이제 눈에 띄어서 보러 왔다가 우리 가게까지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음식, 드링크도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요. 진저브레드 주는 곳도 있고, 임시로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겨울처럼 쫙 장식을 해서. 월마트도 그 할러데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어린이들이 산타와 셀피도 찍을 수 있게 하고, 할러데이 쇼핑이 올해 4.2%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억
2,850억 달러 정도 그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도 지난해에는 그 1년 전보다 16.8%가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8.3%나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가 뭐 0. 몇 퍼센트, 1%, 2% 하더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게가 있는 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몇 시간 끄시고 저희 그 할러데이 쇼핑을 하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는 얘기인데 미국 그 소비자의 3분의 1 정도는 그 할러데이 쇼핑하는 것이 그 가족의 어떤 그 전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23%는 할러데이 장식을 즐긴답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뭐 이렇게 그 스토어로 다 가고 있는데 타겟 이나 갭 같은 곳에서는 스마트폰 앱도 굉장히 그 요즘 많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노스트롬 백화점이 아니 24시간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산다던가 할 때 24시간 언제든지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내가 그 스토어로 픽업을 하러 갈 수 있도록 쇼핑 시즌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또 콜이라는 그 큰 그 매체가 있잖아요. 이곳은 아마존에서 산 것도 이제 시카고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스토어에서는 리턴을 스토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저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슈는 상품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놔야지 가지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는 달리 사람들이 직접 걸어가서 물건을 살 때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해줘야지 된다. 가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별로면은 그러면 뭐 아니 내가 왜 여기로 가지? 온라인에서 사고 말지 하면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애플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뉴스는 야후 뉴스예요. 야후 뉴스를 뭐 늘 보기는 하지만 별로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싶은 여러 가지가 적절치 않았는데 오늘 이 뉴스는 그 야후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은 그동안 뭐 포브스라든가 더 힐이라든가 이런 여러 매체에서 한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처우를 하는가 좀 한국이 그 보호무역이 심하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이요.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의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미국의 보도를 보다 보니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의 그 보도한 곳이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그 메트로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날이 밝으면 한국에서는 아이폰 X를 판매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점점 인기가 있어지니까 삼성이라든가 LG가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해서 물론 전부터 이어왔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폰 X를 오늘 그 판매를 하기 직전인 어제였겠죠. 한국의 공정무역거래위원회가 아이폰의 한국 본사를 급습을 해서 뭔가를 그 조사를 했답니다. 이유는 로컬 전화 네트워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 뭐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보다 아이폰을 뭐 팔 때 더 좋게 한다던가 이래서 한국 제품이 팔기가 조금 그 어려워지는 뭐 그렇게 그 판단을 하는가 보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하면서 2015년에 애플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33%를 잡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그 외국 회사에게 너무 그 힘들게 그 일을 그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요. 한국의 그 반독점법에 의해서 애플이라든가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너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서 삼성의 경우는 최근에 뭐 갤럭시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를 들어 아이폰을 갖고 가는 사람은 뭐 갤럭시의 어떤 폰을 뭐 어떻게 바꿔준다던가 써보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무역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특히 이제 그 김상조 교수가 위원장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이 사람이 특히 그 대기업의 삼성 같은 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운동,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한국 재벌 쪽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파고 들어갔었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아주 그 쉽지 않게 빡빡하게 하는 것 같다 하는 게 해외에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네요. 잠시 뒤에 다시 조금 소프트한 뉴스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 모두 그 모이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전해드렸을 뉴스 아이템인데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 뉴욕에 있는 그 버팔로 유니버시티의 조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혼자 있으면은 뭐 너무 지나친 고독이 어떻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히려 그 베네핏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움, 불안감까지는 안 가도 불편함은 있죠. 저도 뭐 그런 거 느낍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정신 건강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때는 이제 함께 지내야지 되는 그런 때니까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커서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감정에 의한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혼자 다니면 사람들이 사회적이지 않다. 저 사람은 왜 밥 먹는데 친구도 없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혼자 책 읽고 컴퓨터에서 뭔가를 혼자 하고 너무 그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릴 때 누군가가 그 어릴 때건 나이가 들었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도 혼자 하는 그런 것이 문제지 혼자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 창조적일 수가 있고 그 창조성을 즐기는 것이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서요.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일하잖아요. 학자가 연구실에서 또 혼자 뭔가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받으면 된다 하는데 받아들이면 저는 공감을 합니다. 혼자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홈리스맨이요.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인터스테이트 95라고 하던가요. 그곳에서 한 달쯤 전에 27살에 사진을 봤더니 참 그 표정이 아름다운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홈리스 피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었던 거죠. 존이라는 사람, 존이군요. 존이. go, 존이, go 하는 존이네요. 존이 씨가 와서 조금 두려워했더니 존이 씨가 이 여성에게 차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문 꼭 닫고 있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이 존이 씨가 갖고 있던 20불을 탈탈 털어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홈리스 피플이에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에 캐시, 스낵도 들고 가고 기프트 카드도 들고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존이 씨가 원래 군인이었고 응급 구조대였는데 어찌 하여서 이렇게 홈리스 피플이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며칠만이라도 호텔에 있게 하자. $10,000를 목표로 하자 했는데 며칠 만에 얼마가 모여서 지금은 이제 $34,000 정도가 모였다는 거거든요. $20로 정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나서 현재 $34,000고 계속 더 모여진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꿈이 있어요. 다시 응급구조대원을 하겠다. 페이퍼워크 같은 것도 다
철저하게 마련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의 미국을 늘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때로는 실망도 하시고 오늘의 미국에 대해서도요.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